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거기에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 발언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황성표 부위원장. 네. 사실 저 기자회견 할 때 대국민 담화의 중간에 저렇게 인사 사과를 하고 허리 숙였을 때는 이번 기자회견이 과거의 기자회견과는 많이 다르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던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나왔던 갤럽의 여론조사는 어제 그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된 수치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이 17, 부정이 74가 나왔습니다. 20이 깨진 것도 모자라서 지금 1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졌지만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차별화가 됐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 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좀 달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29로 올랐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거의 2배 수준이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 선호도가 오른 이유는 어쨌거나 최근에 1, 2년 새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당에서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친노와 비노가 어떤 이슈를 두고 친노가 뭐를 좀 내세우려고 하면 비노가 역풍 부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갈등 상황이 있어서 힘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되고 연임이 된 이후부터는 민주당이 오와 열이 딱 맞아서 단일대우로서 정부를 잘 견제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뤄졌잖아요. 예. 면담이라든지 면담의 과정, 면담 이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싫어하고 안 좋게 보는 정치권의 모습이 집안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에서 당대표까지 됐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갈등의 상황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실망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물론 아직까지 선거가 많이 남아 있고 내후년 돼야지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 수 없고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당내 갈등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아까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최근에 시작한 모습이에요. 총구를 바깥으로 돌리는 형국인데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떻든 저떻든 수령 일극 체제로 민주당의 아버지로 일단 통합 외관상은 돼 있으니까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우리가 동서와 고금의 모든 조직이나 나라나 어느 회사나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이게 국가나 조직은요, 항상 반드시 내부 분열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외침에서 무너지는 건데 저는 이 보수 대분열이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게 댓글 많이 봐요. 예. 옛날에는 이게 서종이 잘한다 칭찬 댓글 위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친 윤석열, 친 한동훈 양쪽 당이 야 서종이 왜 왔다 갔다 해? 주대 없이 온갖 게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오늘 유튜브 댓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발언에 제가 보니까 이게 욕이 더 많아요. 칭찬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압도적인 칭찬했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와 싸울 때는 옛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만큼 이게 지금 보수 대분열 또 제처럼 이게 하나가 내가 통합해야 된다면 또 이게 또 양쪽 다 비난해요. 양비론이냐?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도 17%까지 떨어진 거고 한동훈 대표도 이게 지지율이 옛날에는 엇비슷했어요. 그랬죠. 이재명 대표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분열하면 공멸인 거는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에도 이게 통합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차별하냐?
같이 가느냐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 논란이 됐던 발언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과거에 그 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 농단화 시키는 거는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서거 추모식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여했던 올해 8월 15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왜 유경수 여사를 언급했을까요? 글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집권당,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위기는 뭐냐면 대대영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대대영영이 뭐냐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아, 예.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영부인이 영부인답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실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그 거의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48% 넘게 지지했던 그 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지금 거기서 30%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유경수 여사처럼 그 얼마 전에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십 년 묵은 노트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보이지 않게 그다음에 심지어 도와줄 때도요. 그때는 뭐 이렇게 계좌이체 같은 게 좀 덜했을 테니까 새 돈 주면은 부담될까 봐 헌돈 가지고 도와주라 그런 말씀까지 예. 세심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모습이 과연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앞으로라도 진짜로 저는 그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부터라도 김건희 여사가 유경수 여사만큼만 해도 참 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배, 3배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